의료개혁에 있어서 정부가 그 의료계와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정부의 실무 책임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사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떤 면에서 순진하고 평생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딱 한 곳에 몰두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옆으로 잘못 나가버리면은 인술이라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것 협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배우고 닦은 의료 기술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협상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월급을 받고 어떤 책임감이 다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자기들의 백투도어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을 대할 때는 그 의사들에 대하여 대하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순수한 마인드로 대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그 의사들인 경우에 저희 아버님이나 또 제 동생도 그렇지만은 한마디 여기 어떤 상처가 났다. 이제 봉합 수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끝을 붙였다. 그러면 환자가 자신이 그 봉합을 해주고 치료한 것을 실밥을 제거할 때까지 다른 곳에 가서 손을 봤다든지 또 환자 자신이 거기에 어떤 약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의사들은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의사들과 대화를 할 때는 먼저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현실이 이 정치권이 다 버려놨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번 총선 20대 총선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물론 어떤 정부 심판이라든지 또 2조 심판 이런 거 이제 하나의 그 선거를 치른 데서 아젠다가 나오지만은 그동안에 쭉 봐왔지만은 이 의료 개혁의 문제, 의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러나 여야 간에 누구 하나 물론 협상에 테이블에 아주 노력은 했겠지만은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의사들을 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다. 협상의 기술은 상대방의 마인드가 나의 마인드와 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꼭지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당국자들도 의사들 협상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파이가 틀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공의들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 동생만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사를 할 때 그러잖아요. 형님, 저 이게 노가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당하고 있는 고생 이런 것들을 보건당국자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드러나는 현실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국자들에게 어떤 의료개혁의 방향을 설정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의사들의 마인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들의 파일을 건드리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필수 의료나 특수 의료나 이 분야에서 200명의 의료 확보를 10년 뒤에 할 수 있는 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건 당국자들이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정책안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지금 우리 당국자들이 가장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38개국 159개의 대학에 대해서 해외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국가시험을 거쳐가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거쳐가지고 이제 한국인 의사 자격을 주는데, 여기에 가해지고 있는 한국 내 의과대학생들이 받은 의학전문대학생들이 받는 그러한 레벨의 수준과 해외 대학 레벨의 수준에 대해 가지고 이 당국자들이 잘 관리를 해내야 됩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의 이런 대학들은 우리 한국이 어디보다도 또 나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 38개국의 대학에서 159군데 의과대학을 보건복지부가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비시험과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이쪽 파이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또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당당하게 한국인으로서 비록 해외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이 국내에서 한 의사로서의 어떤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 이 정책을 잘 해내면요, 이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지역 의료 그러는데 이 말의 근원이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동경 제대의학부를 나오시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학문학의 제1호 박사가 되고 하셨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지역 의료란 말의 개념이 무엇이냐? 어떤 면에서는 이 보험이라든지 현대 의료 제도에서 하나의 분산된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이, 의료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지 굳이 지역의료란 말은 뭐 지역의료보험조합이다, 지역병원이다 이 말은 했지만 지역의료도 엄밀하면서 다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필수의료는 무조건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기초적인 사람이 성장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료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지역의료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공의료의 방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38개국의 159군데의 해외 대학을 다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예비 시험을 치고 국가고시를 다 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학생들이 공부하러 나갔을 때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보면 대학의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여름 서머 스쿨이나 뭐 위너 스쿨을 열어가지고 학생들을 좀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듯이,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은 제가 만일 복지부 장관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8개국 159군데 대학에 나온 학생들이 그들의 방학 때 한국에 오잖아요. 안 오는 학생도 있지만 오게 되면은 의료 선모, 메디칼 선모 스쿨이나 위너 스쿨을 열어가지고 이 한국에서 교육받는 학생들하고 좀 동일한 위치로 갈 수 있도록, 또 그게 안 된다면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뭐 12조, 20조도 투입해가지고 이 국가의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이면은 좀 뭐 영국이나 호주나 독일이나 이런 참 유수의 의과대학 외에 다니는 학생들에서는 조금 더 그런 대학 가가지고 또 연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국가가 좀 나서가지고 국내 의학 전문대학원, 국내 전공의들의 파일을 건드리지 말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 있는 그 학생들의 파일을 우리 국가가 좀 보호해주고 제대로 관리한다면은 뭐 한 해에 200명 정도는 또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뭐 실제로 헝가리 의대 출신들 같은 경우 85% 넘잖아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쳐가면은. 그럼 그런 대학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A라는 학생이 어느 해외과대 갔는데 또 이제 시험을 칠 경우에 또 되게 잘하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앉아가 탁상 공론을 하면서 이 국내에 있는 전공의들의 파일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도 뭐 보건의료 정책을 많이 아시고 그렇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의료계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비록 저는 공공정책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 의료인들, 의사들, 그분들 이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그 공부해서 요즘은 이제 의학 전문대가 있지만 예과, 본과 4년, 인턴, 레지던트 4년 이렇게 쭉 하고 난 뒤에 평생을 환자의 생명을 다루면서 좁은 책상 위에서 한 번 가장이면 만년 가장인 것이 의사예요. 물론 뭐 과거 60년대에 대구 같은 데 김집 소아과, 뭐 김집이란 분은 체육인으로서 또 유명하고, 얼마 전에 저 국회의장 하신 정의하십니까? 그분은 또 신경외과 쪽이죠. 아마 부산 앞에 부산진영 봉생신경외과, 아마 그 병원이 찾던 또 의사로도 유명하셨지만, 이 의료인들이 긍지를 갖고 살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또 그리고 은퇴한 의사들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도 아니습니까? 뭐 그러면 이분들이 또 젊은 나이에는 의사로서 활동을 했지만 또 나이가 들면은 또 정부의 정책국의 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행정을 하는, 또 그리고 정치를 하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들이
좀 제대로 된 정책안을 내줘야 됩니다. 절대 국내의 파일을 건드리지 말고 지금 해외에 38개국에 159군데 대학을 나오면서 어쩌면 떠돌아다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관리를 해야 돼요. 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니까 해서 이 문제를 의료개혁의 방향을 해결해 놔야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 이 파이거든요. 절대 전공의들의 파일을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요즘 의사들 실력이 있다고 의사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게 되면 병원도 차려야 되지요. 그 수억 가는 기계도 넣어야 되지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정부가 들여볼 수 있고 먼저 의사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보면요, 의료개혁 정책을 못 내놓잖아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아젠다가 되지 못 내놓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 정치 현실의 답답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개혁을 어떻게 이걸 공유하면서 정말 1000명, 2000명 증원하는 문제는 조금 시각을 좁은 데 두지 말고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은 한국 청년들도 살리고 또 이 의료 산업이야말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대단하게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로 하는 한국의 기상을 펼칠 수 있는 서비스 산업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정부 당국 여러분들은 전공의들 파일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면서 진실한 의사들이 참 진실합니다.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